평소 키보드 조립에 흥미가 있었던 황준영 씨는 취미로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공방을 운영하기 시작한 지 2년. 이젠 맞춤형 키보드 조립과 교체뿐 아니라 직접 키보드를 제작하는 커스터마이징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키보드 마니아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그에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의뢰는 기계식 키보드의 윤활 작업인데요. 쉽게 말하면 키보드가 좀 더 부드럽게 작동하도록 기름칠을 하는 겁니다. 키보드는 입력 방식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기계식 키보드는 각각의 키가 축과 스프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계식 키보드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슬라이더가 눌리며 접점부와 닿을 때 전류가 통해 신호가 입력되는 원리인데요. 실리콘 소재의 돔 구조가 눌리면서 전도체가 기판에 닿는 원리의 멤브레인 키보드와는 구조적인 차이가 있죠. 최근 들어 기계식 키보드의 윤활 작업을 요청하는 의뢰가 부쩍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키보드를 사용할 때 손가락을 통해 느껴지는 감각과 키가 내는 소음을 조율하는 작업. 키보드 윤활 작업은 섬세하지만 반복적인 과정의 연속이기 때문에 상당한 집중력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맞춤형 키보드는 키감과 인식률, 그리고 디자인적인 부분을 교체하거나 재조립하는 겁니다. 다 똑같아 보이는 키보드 말고 내 손에 딱 맞는 내 스타일의 키보드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맞춤형 키보드라는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맞춤형 키보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할 경우 원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하는데요. 커스텀 키보드와 기성품 키보드로 구분한 후 스위치의 종류, 윤활제 선택, 그리고 LED와 흡음재 추가 여부 등을 선택해야 하죠. 알고 보면 평소 사용하던 키보드의 사용 조건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데요. 분명 그 처음이 있었을 겁니다. 대량 생산된 생산품에 만족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키보드의 기능을 바꾸려는 누군가가 있었기에 키보드 튜닝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텐데요. 맞춤형 키보드의 등장. 그건 아마도 컴퓨터를 누구보다 자유롭게 사용하는 이 시대의 주인공들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트렌드일 겁니다. 유레카! 이리 보나 저리 보나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 빨대 맞는데 이게 일반 플라스틱 빨대랑 똑같아 보여도요. 어떤 재료를 쓰는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특별한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기술자의 친환경 빨대. 여기 있는 원료들이 빨대를 만드는 주 원료입니다. 어디 뭐 금가루라도 뿌린 건지 기대를 갖고 살펴보지만 별거 없구만 뭐. 그냥 플라스틱 알갱이들 같은데요? 이 알갱이를 만든 주 원료가 바로 이것입니다. 응? 옥수수가 왜 여기서 나와? PLA라고 하는 천연 원료입니다. 이 옥수수의 전분을 발효시켜서 만든 생분해성 천연 수지를 말합니다. 본격적으로 친환경 빨대 제작 과정을 살펴볼 차례. 정해진 배합률에 따라 PLA 수지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관건. PLA 수지만으로는 빨대의 형태를 가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PLA 수지와 합성 원료를 고온에서 녹여 길게 뽑아낸 후 차가운 물에서 냉각시키는 과정을 반복해 플라스틱 펠릿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PLA는 너무 제품이 단단해서 지금 다른 수지들과 천연 원료들을 섞어서 빨대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 지금 가공하고 있는 겁니다.
옥수수 수지를 섞은 플라스틱 펠릿은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일반 플라스틱 못지않은 강도와 내열성까지 갖추게 된단다. 이렇게 완성된 펠릿을 다시 기계에 넣으면 빨대 모양을 만들기 위한 모든 준비는 끝이 난다. 빨대를 만들기 위한 압출 과정하는 압출기인데요. 지금 빨대를 만들기 위해서 원료를 녹여서 지금 안에 공기를 넣어주면서 빨대 구경을 맞춰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먹어도 무해할 정도로 안전한 원료들만 사용한다는 친환경 빨대. 정확한 길이로 잘라내면 친환경 옥수수 빨대 완성이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외관상이나 이렇게 사용하실 때는 일반 플라스틱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한 후에 버리실 때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제 임무를 다하고 나면 그 진가가 드러난다는 기술자의 빨대. 기술자가 직접 검증에 나섰다. 이건 저희가 생산하는 옥수수 빨대고요. 이건 일반 시중에 있는 플라스틱 빨대입니다.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지? 불이 붙는 순간 자욱한 연기를 내뿜으며 녹아내리는 플라스틱 빨대. 그에 비해 기술자의 빨대는 연기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모습. 이러한 연기 발생량의 차이는 필연적으로 환경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단다. 일반 플라스틱 빨대는 소각을 할 때 인체에 해로운 화학 물질이나 환경 호르몬이 발생을 하는데 생분해성 빨대 같은 경우 태웠을 때 설탕 타는 냄새 정도의 냄새만 발생을 합니다. 게다가 PLA 수지를 사용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수십 일 이내 완전 분해되기 때문에 뒤처리도 효율적. 유레카! 그의 연구소로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휠체어용 욕창 방지 방석을 8년째 사용하고 있는 이동섭 씨. 그래요. 만들어주신 방송으로 인해 마음껏 사귀었습니다. 아이고. 여기 이렇게 쑥 꺼진 이 방석이죠. 이만큼 꺼져 있죠. 여기가 많이 생겼댔어요. 입장이 일단은 여기가 안 닿게 하고 아주 이게 참 중요한 관점이었어요. 한 2년 반 됐습니다. 2년 반 정도? 네. 어떻게 잘 쓰셨나요? 너무 많은 항상 고질적으로 생겼던 그 부위가 안 닿게 하니까 너무 많은 유익하죠. 개인의 엉덩이 모양을 그대로 취향을 떠서 그래서 그 엉덩이 모양에 딱 맞게 만들되 욕창이 날 수 있는 위험한 부분은 이제 더 깊이 파가지고 안 닿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부위, 욕창이 별로 안 생기는 그런 허벅지라든지 옆에 넓적한 엉덩이뼈 같은 쪽은 이제 닿아도 그쪽으로 그래서 압력을 골고루 분포시켜 주는 거예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먼저 형상을 만드는 과정부터 시작하는데요. 압력을 많이 받는 부위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형태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정확하게 본을 뜨고 나면 해당 모양을 디지털화하기 위해 3D 스캐너를 사용해 컴퓨터로 옮기는데요. 이런 작업들을 통해 방석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꼬박 3일 정도. 각 사람의 체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왜 하필 욕창 방지 방석이었을까요? 10년 정도 욕창 때문에 고생을 했었어요. 그리고 누워 지내기를 한 달 이상 누워 지내기를 몇 번이나 하고 또 결국은 수술도 2번이나 하고. 미국 생활 중 만난 장애인을 통해 접하게 된 욕창 방지 방석. 김 교수는 욕창 방지 방석의 국산화를 위해 공장 견학까지 불사했습니다. 진짜 그 욕창을 거의 완벽하게 예방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6년간 썼는데 한 번도 욕창이 안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것만은 꼭 한국에서도 만들어서 우리 한국 장애인들도 쓸 수 있게 해야 되겠다. 똑바로 여기 바로 지형된 대로만 하면은 그게 그대로 그 압력이 가기 때문에 이제 더 팔 부분을 더 파야 되는 거죠. 그거를 만큼 더 밑을 더 파는 거죠. 현재 김종배 교수팀은 더 나은 품질의 욕창 방지 방석을 만들고자 다양한 신소재를 사용해 연구 개발 중입니다.
유레카! 차에다가 기대. 뭐야? 왜 그래? 왜 나갔어? 뭐가 나갔어? 왜 안 나와? 차량이 내려간 거 아니야? 전기가 왜 안 들어와? 잠깐만. 위에 있고. 야, 씨, 이거 안 되면 망하는 건데? 뭐 어디에 불이 들어와야 거기 돼? 불 들어오는 거 있어요. 어디에? 이러면 안 되는데? 얘가 안 되네. 뭐 일단 이걸로 해야죠. 주세요, 파워. 주세요, 파워. 자, 파워 온. 갑시다. 네. 오, 좋아, 너무 좋아. 됐어. 너무 편하네. 아, 인공지능 스위치야, 인공지능 스위치. 과학 선생님 진짜 이상해. 위에 컴퓨터. 다시 또 이제 저기 맞춰주시면 돼요, 나무로. 깊이 맞춰주시면 돼요. 할게요. 가. 내부를 이렇게 보들보들하게. 이거 뭐야? 이거 왜 구멍 뚫었어 근데? 거기 이제 그 플라스틱 투명판 달아드릴 거예요. 우와! 다 됐어? 거의 다 돼가요. 잠깐만. 우와! 이야. 대박! 야 예쁘다. 예쁘죠? 오, 엄청 저도- 잘 해놨네. 생각보다 잘 나와가지고. 됐네. 이제 목걸이만 달면 되네. 넣어봅시다. 제발 들어가라. 넣어봅시다. 일단 위에 먼저 넣을까요? 위에 먼저. 오케이, 여기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들어갔어요? 들어가. 어우, 다 됐어? 눌러보세요, 한번. 눌러보세요. 어우, 야, 이거 진짜 단단하다. 아, 그래도 부서질 것 같아. 그만해. 그래, 알았어. 너무 세게 하면 안 되니까. 뭐 순서가 있나? 약간 미어서 완벽하게 했습니다. 어떠세요? 좀 가까이서 와서 보세요, 직접. 괜찮습니까? 열어보세요. 너무 멋집니다. 너의 말들을 웃어넘기는 나의 유레카! 블랙홀은 중력이 매우 강한 천체로서 빛조차도 그 공간 속으로 빨아들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블랙홀의 이름인 블랙 때문에 블랙홀이 실제로 관측이 가능한 검은색 구멍으로 존재한다고 상상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블랙홀의 블랙은 빛이 존재하지 않을 때의 블랙으로서 그 어떤 빛도 블랙홀이라는 천체에 부딪혀 빠져나오지 못해 우리에게 관측되지 않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빛으로 블랙홀을 관측할 수 없을 뿐 사실 블랙홀의 색깔이 어떤 색을 지닌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블랙홀을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주변의 빛을 왜곡시켜 만들어지는 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하거나
빈의 변이 법칙에 따른 엑스레이의 방사를 관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 둘은 블랙홀을 관측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력 렌즈 효과는 주변의 별이 블랙홀의 전체 궤도로 진입했을 때 발생하는 빛의 휘어짐을, 엑스레이의 방사는 블랙홀 속에 빨려 들어가는 물체가 엄청난 속도로 소용돌이 치며 발생하는 에너지에 의한 전자기파의 방출을 관측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이러한 형태로라도 관측이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그 존재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겠죠. 유레카! 나만의 잉크 만들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검은색이더라도 여러 가지 검정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잉크색은 분명 누구에게도 없는 특별한 색이어야 할 텐데요. 때문에 색을 결정하는 것이 잉크 제조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원하는 색의 기본이 될 잉크들을 선택했다면 투명 비커에 한 방울씩 떨어뜨려 색을 배합합니다. 그리고 유리막대로 잉크들을 섞어 조색된 컬러를 확인하는데요. 이때 어떤 색을 몇 방울 사용했는지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컬러별 비율이 곧 나만의 잉크 제조 비법이 되기 때문이죠. 색상 처음에 만드실 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색상표 이렇게 준비해놨어요. 앞에 보시면 대각선 방향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잉크들이고요. 1:1 비율로 섞었을 때 어떤 색상이 나오는지 보여드리는 예시표예요. 색상 배합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이 표 보시고 만들어 보시면 되세요. 조합이 가능한 잉크의 색은 15가지. 이 중에서 몇 가지의 색을 조합했을 때 어떤 컬러가 완성되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인데요. 색상별 혼합표를 참고할 수도 있고 굳이 많은 색을 사용하지 않아도 원하는 색상이 나타난다면 색 첨가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조합 컬러는 완성됐지만 색이 너무 짙다면 베이스를 추가해 색을 몇 개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잉크.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색 조합 과정이 끝나면 전문가의 작업이 시작됩니다. 체험자가 작성한 잉크 레시피를 보며 담당자는 대용량 잉크 제작에 들어가는데요. 만년필 잉크의 경우 기성 제품은 검정과 파랑이 줄을 이루고 있어 여러 가지 색을 찾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취향과 손길이 가미됐으며 무엇보다 내가 직접 이름 붙여준 특별한 컬러라는 점에서 DIY 잉크는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겠죠. 색에 관한 감각이 남다른 사람이라면 더없이 흥미로울 만년필용 맞춤 잉크 제작. 하지만 컬러 이론을 알지 못해도 글씨를 잘 쓰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걸 내 마음 가는 대로 해냈다는 사실입니다. 유레카! 아니 근데 우리 돈으로 무슨 실험하는 거예요? 막 돌에다가 불 지르고 그런 건 아니죠?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진짜 돌에다가 불을 지른다고요? 네. 아니 아무리 종이가 위력적이더라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실험 시작. 아 이거 진짜 붙여요 이거? 빨리 붙이세요. 진짜 붙인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하다. 붙은 거야 이게? 불이 붙은 건지 안 붙은 건지 모르겠는데요? 불 한번 끄고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불을 끄고 다시 시도해봅니다.
3, 2, 1. 뭐야. 어찌된 일일까? 분명 푸른 빛을 내며 활활 탔는데 형태가 그대로 유지된 5만 원. 아무리 봐도 걸린 곳 하나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아니, 어떻게 종이가 불에 안 타고 멀쩡하죠? 지금 지폐에 특별한 처리를 해서 그렇습니다. 특별한 처리요? 한 과학 사이트에서 소개한 지폐에 불 붙이는 법, 바로 알코올과 물을 사용하는 건데요. 먼저 에탄올을 150ml 정도 부어주고 거기에 물 50ml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접시에 부어 두 액체가 잘 섞이도록 저어주는데요. 그리고 이 지폐를 담궈주도록 할게요. 지폐 앞뒤가 푹 젖도록 충분히 담가준 뒤 이제 불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또 떨려. 어우. 다시 불을 붙여보자. 역시나 불꽃 속에서도 멀쩡한 지폐. 몇 번을 시도해봐도 지폐는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혹시 지폐 말고 다른 종이로 해도 괜찮나? 그래서 일반 A4 용지로도 실험을 해봤는데요. 용지를 같은 용액에 충분히 적셔준 뒤 불을 붙이자 오, 야, 화려하네. 이거, 우와. 지폐와 똑같이 불이 붙었지만 전혀 타지 않았다. 어떻게 종이가 불이 안 타고 멀쩡하지? 그 원인은 바로 종이가 흡수한 물 때문. 불을 붙였을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가 지폐에 흡수된 물을 증발시키는 데 사용되는 데다 빠르게 기화되는 에탄올 특성상 지속 시간도 짧아 불이 금방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레카! 손 소독제부터 만들어 볼게요. 만드는 법은 의외로 어렵지 않다는데 손 소독제를 만들 때는 딱 3가지 재료만 있으면 됩니다. 바이러스와 세균의 단백질을 응고시켜 죽게 만드는 에탄올과 자칫 건조해질 수 있는 피부에 보습을 더해줄 글리세린, 그리고 에탄올을 희석시켜줄 증류수 3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에탄올 100ml를 물약병에 계량해줄게요. 눈금이 표시되어 있는 물약통을 사용하면 더욱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이제 증류수를 넣어줄 건데요. 5ml만 넣어주시면 돼요. 정확히 계량한 증류수도 넣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글리세린을 넣어줄 거예요. 10ml만 넣어주시면 되는데 조금 더 보습을 원하시면 1에서 2ml 정도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자칫 건조해질 수 있는 피부에 촉촉함을 더해줄 글리세린도 투하. 글리세린이 점성이 좀 있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면 끈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성을 봐가면서 추가해주시면 돼요. 글리세린을 넣어줬기 때문에 잘 흔들어서 섞어줘야 돼요. 자, 피디님 부탁해요. 네. 지금부터는 쉐키 타임. 재료가 잘 섞일 수 있게 흔들어주세요. 선생님 다 된 것 같아요. 잘 섞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스프레이형 손 소독제가 완성. 손 소독제는 손에 흥건히 뿌린 뒤 문질러줘야 한답니다. 혹시 겔 타입은 만들 수 없나요? 만들 수 있어요. 겔 타입은 이런 알로에베라 겔만 있으면 됩니다. 겔 타입은 글리세린 대신 알로에베라 겔을 넣으면 된다고. 젤 타입은 용량이 조금 다른데요. 에탄올은 350ml, 알로에베라 겔은 180ml, 증류수는 10ml를 준비해주세요. 용량에 맞게 계량한 에탄올, 알로에베라 겔, 증류수를 용기에 담아준 뒤 3가지 재료가 잘 섞이도록 흔들어주고 손에 짜보니 스프레이형과 달리 점성이 느껴집니다. 순식간에 완성된 계열 타입 손 소독제. 만들기 참 쉽죠. 하지만 만들기보다 중요한 건 사용법. 손 소독제는 500원 동전 크기만큼 넉넉하게 짠 뒤 손이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꼼꼼히 문질러줘야 합니다. 손소독제의 에탄올 함유량은 60에서 80% 정도가 적절합니다. 90% 이상은 피부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보습제가 함유된 손소독제 사용이 좋습니다. 유레카!
고객의 취향과 입맛에 따라 커피 원두를 로스팅하는 것. 소비자는 시음을 통해 직접 맛을 본 후 원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커피를 직접 내려 마시는 이들을 위한 맞춤형 원두 로스팅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커피 원두는 생산지별로 맛이 다르며 로스팅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커피의 아주 세밀한 맛과 차이를 아는 것만큼 로스터는 고객의 취향에 맞는 로스팅의 조건을 정확히 설정해야 하는데요. 생두에 열을 가해 수분이 빠져나가는 정도를 조절하는 작업. 시간과 온도에 따라 커피의 맛과 향, 그리고 풍미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만큼 로스터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커피 생두는 열을 받을수록 색이 진해집니다. 연한 색일수록 신맛이 강하고 점차 색이 진해지면서 단맛과 쓴맛이 나타나죠. 그렇다면 맞춤 로스팅의 결과는 어떨까요? 오감으로 원두의 색과 향을 확인하는 로스터. 잘 볶아졌는지 여부는 맛을 보면 제대로 알 수 있을 텐데요. 아마도 맞춤 로스팅의 최종 점수는 직접 원두를 내려 마시는 주문자의 입맛에 달려 있을 겁니다. 시음과 원두 선택, 그리고 로스팅까지 고객의 취향이 반영된 맞춤 서비스. 이곳에선 포장 또한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커피 전문점에서 만난 이러한 맞춤 서비스가 그리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건 커피 문화를 대하는 우리의 취향이 이미 꽤 높아졌다는 걸 반영하는 건지도 모릅니다.